자, 이번에는 간호관리와 노인간호를 시작할 텐데요. 사실 간호관리도 문항수가 많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너무 힘을 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간호관리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관리는 일단 우리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업무에 대해서 한계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범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직업적 태도를 잘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부터 문제는 풀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의 직업적 윤리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노인간호는 최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보건 파트에서도 노인간호와 붙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노인간호는 조금 여러분 힘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여성 독거노인 노인의 캐릭터를 잡고 일생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아기가 태어났던 순간부터 해서 노인 되는 변화의 신체 변화를 쭉 한번 훑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때 국가에서 1차 보건의료 사업에 노인에게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간호관리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우리나라에서 1903년에 처음으로 간호사 양성을 시작한 기관은 어디인가? 자, 여러분 1903년에 고종시대에 에드먼즈라는 간호사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 여러분 보구여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5번 보기에 있는 세브란스 간호부 양성소는 그로 1906년에 시작했던 간호사업 양성소입니다. 자, 제중원은 여러분 광해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현대식으로 만든 최초의 병원이에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짚어보도록 했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서 현대간호의 특징으로 오른 것.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땡큐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너무 억울하겠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시면 자, 뒤도 보지 마시고 환자 중심입니다. 제가 보건간호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여러분 학생은 환자이고요. 환자가 학생으로 될 때는 학교에 있는 거지만 우리 동네로 돌아오게 되면 그 학생은 이름이 바뀌어요. 지역사회 주민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는 보건간호 때 보건교육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배우냐면 학생 중심으로 한다고 배우거든요. 자, 학생이 곧 환자이고 환자가 지역사회 주민인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요. 현대간호의 특징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보이시죠? 자, 2번 환자 중심입니다. 3번 갈까요? 간호의 목적을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돕는다. 이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나이팅게일이고요. 전쟁터에서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스스로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을 나이팅게일이에요. 정답은 3번 나이팅게일이고요. 자, 간호의 개념을 물어보는 게 나왔네요. 자, 4번 간호의 개념으로 옳은 것. 정답은 여러분 뭐죠? 그쵸?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것을 간호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합병증 예방도 질병 예방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상급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적절해야 한다. 간호조직화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려고 하면은 인원수가 적절해야 된다예요. 인원수가 너무 많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자, 정답은 2번이죠. 통솔 범위의 원리. 자, 6번.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 여러분 사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도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직업윤리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 윤리적인 책임을 피해서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존중을 하기 위해서가 정답이고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직업윤리, 직업적 태도 꼭 물어본다고 했죠. 인간의 존엄성, 인격 존중 기억하세요. 7번 간호조무사가 A 환자에게 줄 당뇨약을 B 환자에게 잘못 투약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일단 우리 직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4번 보기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가장 흔한 답이고요. 얘가 무조건 답이긴 해요. 하지만 그 전에 급하게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하는 것과 동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 였었거든요. 자,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여한 걸 알았을 때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즉시 보고를 해서 환자에게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번. 간호조무사의 바람직한 직업적 태도를 물었어요. 여러분, 직업적 태도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직업적 태도에서는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가 정답이고요. 여러분, 1번 보기부터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우리의 간호조무사 직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직장 동료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게 직업적 태도로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 이미 근무 시간을 바꾼다, 사직 하루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힌다, 선물 받고 감사하다라고 환자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닌 환자의 상태와 예우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간호조무사가 간호윤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무조건 가장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답을 찾으세요. 자, 우리는 간호윤리를 배우는 이유는 생각과 행동을 간호 업무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간호윤리를 배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간호조무사가 투약 실수를 보고하지 않거나 병동 물품 분실을 숨기는 것은 어떤 간호윤리에 어긋나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 나올 확률은 적기는 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가 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다음 위험 요소를 대처할 수 없게 돼요. 무조건 보고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간호윤리에 어긋나는가? 정직입니다. 정답은 3번. 자, 11번 넘어가셔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은 환자를 위해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하라고 요청할 때 간호조무사의 올바른 태도를 물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셨을 때 여러분의 직무가 아닌 것을 가끔 의사가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판단했을 때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이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거부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13번. 환자의 상태 이상이 생겼을 때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정직에 입각해서 즉시 보고한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일단 무조건 보고한다예요. 그리고 응급 순서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출혈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발견했어요. 하지 출혈을 하고 있는 산모를 발견했을 때 간호조무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예전 같으면 지금처럼 보고한다였지만 최근의 경향은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에게 다리를 상승시키는 체위를 하는 걸 시키라고 해요. 자,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걸 알고 있고 위험한 걸 발견했다면 즉시 보고한다가 답이고, 그때 응급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한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정답은 2번. 14번. 간호조무사의 바람직한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 여러분, 직업적 태도는요, 젠틀하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직한 행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말기암 환자에게 선물을 사준다. 이건 환자에게 동정하는 거죠. 틀렸죠? 환자 보호자에게 손편지를 보낸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경청입니다. 환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환자가 퇴원하며 감사의 뜻으로 돈을 주려 할 때 간호조무사의 올바른 태도는, 자, 우리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병원의 규칙을 설명하고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한 후에 정중히 거절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호조무사에게 진단 결과를 알려달라고 할 때 올바른 행동을 물었어요. 자, 이거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우리가 설명해줘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안내해 주는 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자, 17번. 환자가 자신의 진단명과 치료에 대해 물을 때 간호조무사의 바람직한 태도는, 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안내한다입니다. 정답은 5번. 18번. 자궁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진단명을 물어볼 때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대답은, 자, 일단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1번 보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글자 때문에 틀려요. 암인 것 같아요. 이 말을 했으면 안 되죠. 자, 정답은 4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를 안내한다. 병명은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이고요.
19번. 자, 별표 치시고요. 국시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요. 간호관리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 그 두 문제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지문을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업무 능력이 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해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문을 통째로 외우시고 그대로 암기하세요. 자, 20번. 자, 39도의 체온이에요. 3세 환자의 체온을 보고하려던 중에 다른 환자의 부탁으로 침상을 교환하느라 보고를 잊었고 이후 고열로 경련이 생겼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책임은 자, 이걸 알고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홀히 해서 환자에게 위해가 갔던 거 뭐라고 했던 거죠? 자, 주의 의무 태만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21번. 의사의 처방이 불명확하여 다시 확인 후 간호를 시행했다면 이건 잘한 일이죠. 의료인의 어떤 법적 의무를 지킨 것인가. 물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이지 의료인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의 선상으로 볼게요. 의료인의 어떤 법적 의무를 지킨 것인가. 확인의 의무입니다. 정답은 4번. 자, 22번.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올바른 태도는 자, 여러분 개인정보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법규 문제로 잘 나오거든요. 법규가 6개가 나올 때 꼭 이렇게 하나 개인정보 비밀 누설을 꼭 물어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개인정보가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하면서 만약에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성실히 응하셔도 안 되고요. 이거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법령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법규책에서 모든 챕터별로 법령이 있었을 때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령이 따라왔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어요. 무조건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누구의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병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만의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4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물품 재고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마트 가서 장 보려고 할 때 그냥 사지 않으시잖아요.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여러분의 팬트리를 열어보고 물건 뭐 있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사시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재고를 확인하고 낭비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물품 낭비를 막고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25번으로 넘어가서 병원의 약품 관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물었는데요. 자, 이건 양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간호 관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기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마약은 이중 잠금 장치 장소에 보관하고 별도의 관리법을 배운다인데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마약의 종류는 여러분 약이 보통 2개가 있었어요. 몰핀과 데메로를 배웠고요. 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을 하는데 여러분 잠금은 열쇠로 열고 하나 또 열고 들어가면 금고를 누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2개의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오남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간호사가 아니라요. 책임 간호사예요. 수간호사는 각 근무하는 그 근무의 단위마다 그 근무하는 병동에 한 명이 있지만 3교대 할 때 계속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인계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그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 간호사였죠. 자, 그래서 그 별도의 관리 방법을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26번. 소음 예방을 위한 병동 환경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소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시끄러우면 잘 주무시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시계 소리도 못 주무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1번 보기에 있는 병실 소음을 80dB로 유지한다. 자, 80이라는 기준을 잘 모르겠다. 그죠? 일단 병동에서 병실의 소음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소란스럽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그 소음의 기준은 35에서 39까지예요. 40 미만이 적절한 소음의 기준이에요. 자, 그렇게 해야지 불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특히 3번 보기에 있는 휠체어 등에서 나는 소음은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거 고무바퀴로 전부 다 바꿨어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당연히 TV나 라디오 소리를 줄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27번. 안전한 환경 유지 위한 병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시험 문제 정말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 1번 보기부터 꼼꼼히 볼게요. 자,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의 바퀴, 잠금 장치는 풀어둔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너무 헷갈리거든요. 쓰지 않고 멈추고 있을 때 여러분 바퀴의 잠금 장치를 풀어놓는다라는 거는 굴러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멈춰있는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금 장치를 걸어야 돼요.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답을 1번으로 찾으실 수 있는데 답 1번 아닙니다. 자, 2번 보기 볼까요?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 조명을 켜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잘한 거죠. 만약에 바닥에 불을 꺼버리고 야간에 병실을 전부 다 소등을 해버리게 되면 야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이다가 낙상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노인 간호 때는 병실의 불을 밤에 절대 끄지 않는다를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명은 여러분 전등 갓을 씌운 간접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눈부시지 않도록. 3번 보기도 중요하네요. 자, 불안정한 환자의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여러분 난간은 침대에 누워있는 사용 중일 때는 난간을 올려놔야 되고 사용할 때 침대에서 내려갈 때는 난간을 내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 불안정한 환자의 침대 난간을 내려두면 떨어지겠죠? 침대 난간을 올려둬야 됩니다. 자, 피복이 벗겨진 거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니고요. 수리하는 곳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반창고 갚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젖어 있으면 즉시 닦아야 됩니다. 자, 환경미화 여사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즉시 닦아야 돼요. 이거 낙상 예방하는 간호입니다. 자, 낙상 때문에 사실 요 포인트가 중요한 거긴 한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기억하도록 해요. 자, 28번. 인지 능력이 없는 환자의 방에서 처방되지 않은 약을 발견했을 때 간호조무사의 올바른 행동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일단 인지 능력이 없으면 이 환자는 약을 먹었던 거 까먹고 그럼 또 먹고 먹었던 거 까먹고 또 먹고 보니까 약이 또 있으면 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 환자가 약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약물의 부작용이라 위해가 올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9번. 환자가 경구약 복용을 거부했을 때 간호조무사의 바람직한 대처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일단 환자가 경구용 약을 거부할 확률은 높아요. 약이 맛이 없어요. 약이 너무 커요. 약이 너무 써요. 종류는 뭐 하도 많아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 거부 의사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하면은 간호사가 의사에게 노티를 할 거고 그 노티 받은 의사는 그러면 그 약은 이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처방을 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한다. 자, 30번. 환자가 퇴원하며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나 금전을 주려 할 때 간호조무사의 올바른 태도는 자, 이건 무조건 거절한다예요. 병원 규칙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그런데 이걸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마음 자체는 너무 고맙잖아요. 자, 감사를 표하면서 정중히 거절한다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31번. C병동에서 근무 중 환자의 비밀을 알게 된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물었어요. 아까 우리 비밀 누설 법령 있다고 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조건 비밀 유지는 중요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32번. 정신병동 실습 중에 친구가 입원한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면 이 실습 등이 지키지 않은 원칙은 뭐예요? 비밀 보장의 원칙이고요. 여러분 실습 도중에 봤던 거 굉장히 많으실 건데 잘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병원에서는 실습생이 지켜야 되는 원칙은 무조건 감염 조심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비밀 유지하세요예요. 자, 정답은 비밀 보장해야 된다. 1번이고요. 33번.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건데요. 일단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정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수술실의 구조는 사실은 병실의 구조로 이해하시고요. 병실의 구조는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환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소개하시고 병동 소개하시고 자, 이쪽으로 가시면 정수기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식당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잖아요. 수술실의 구조가 아니라 병실의 구조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병원 규칙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 34번.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법적 요인은 무엇인가? 위급한 환자의 증상을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지 못한 결과 환자가 적기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는 자, 우리 이럴 때 뭐라고 하나요? 아까 배웠죠? 자, 그 업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위해를 가한 것,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35번 간호조무사의 업무로서 옳은 것은? 자, 업무의 한계, 직무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수행한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36번 간호조무사의 업무, 다음 중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개인위생보조. 그래서 우리 책 제목이 전부 다 구강간호 돕기, 활력증후 돕기, 전부 다 돕기로 끝났던 게요. 일단 개인위생을 보조한다가 기본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37번.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A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다음 중 골라보세요. 자, 환자의 드레싱이나 환자 진료나 검사물 채취나 투약 다 우리 업무 내용 아닙니다. 자, 5번 수술기구의 소독과 정리 우리 업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소독을 하려고 하면은요, 잘 세척해야 되고요. 세척해서 소독과 멸균을 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일입니다. 5번이고요. 38번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병원의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가? 자, 이거 여러분 1차 보건의료 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정답은 2번 공중보건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원하는데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도 합병증을 예방해서 적정 기능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9번. 약 복용을 거부하는 환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 투약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30번, 40번. 석고붕대 후 환자 피부에 감각이 없을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을 물었어요. 자, 우리 이런 업무 나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고 했나요? 자,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1번 안전한 투약 및 약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여러분 안전한 투약 및 약품 관리도 간호조무사의 직업의 직무 능력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라벨이 손상된 약 주겠어요? 주면 안 돼요. 어떤 약인지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사용 후 남은 약 절대로 다시 부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를 꺼내야 되는데 내가 잡았던 겸사에 3개가 딸려오잖아요. 자, 지금 하나가 꺼내고 2개가 남았던 거 도로 넣어도 안 돼요. 안 썼다고 하더라도 그 멸균 소독해서 나왔던 애는 무조건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침전된 물이나 변색된 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리고 4번 마약류나 냉장고 보관. 마약류 아까 어디 보관한다고 했죠? 이중 잠금 장치에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자, 5번 보기 좌약이나 생리식염수는 실온해준다. 이 실온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실온이라고 하면은 그냥 약간 서늘한 정도인데 한여름에 실온 생각해 보세요. 좌약 녹을 거예요. 자, 10도씨 전후 그 실온에 둡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예방주사약의 올바른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냉동 보관한다. 여러분, 냉동 보관하게 되면요, 그 예방주사약 안에는 병원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약독화시켜서 넣어놨던 균들이 일단 얘네들이 죽을 수 있어요.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생체 조직에서 만들어낸 예방주사약은요, 냉장 보관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얼리는 건 절대로 안 돼요. 2에서 8도씨 냉암소에다가 보관한다. 정답 2번이고요. 유통기한이 지나는 건 당연히 쓰면 안 되죠. 자, 종류별로 보관온도 다르게 한다. 종류별로 보관하는 장소를 다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방주사약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냉장고 동일해요. 2에서 8도씨예요. 종류별로 보관온도를 다르게 한다는 우리가 주사약은 주사약끼리, 소독약은 소독약끼리, 먹는 약은 먹는 약끼리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거는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약물은 바로 폐기한다. 사실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폐기하기는 폐기하는 걸로 맞지만 우리가 폐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약회사에서 다 가져가요. 거기서 준다라는 거 우리가 폐기한다라고 표현하고요. 가져가서 연구 목적으로 다시 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남아있는 역가가 이만큼이니까 이때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연구해요. 우리가 임의로 폐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43번. 만성질환 노인의 건강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노인간호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만성질환의 노인의 건강관리 궁극적인 목적. 일단 이걸 물어보는 의도 자체는요. 우리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있고요.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률이 증가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병원 갈 일이 많아지게 되면은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증진해야 되겠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 궁극적인 목적을 물어보면 만성질환의 관리와 합병증 예방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4번. 병실의 유리 테이블에 혈액과 점액이 묻어있을 때 올바른 처리 방법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고요. 만약에 따뜻한 비누물로 먼저 써버리게 되면 이 단백질 성분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찬물로 헹군 후에 더운 비누물로 씻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무 제품을 세척하고 난 다음에 말리는 방법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옛날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고무 제품은 그늘에 뉘어서 말립니다. 그 고무 제품은 대부분 방수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5번. 간호조무사가 투약 실수 보고하지 않았을 때 어긋나는 간호윤리는 자, 우리 정직이라고 했죠. 자, 46번. 감염병 환자 간호 시 교차 감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여러분, 교차 감염의 뜻은요, 크로스예요. 이쪽의 거를 저쪽으로 보내고, 이쪽의 거를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차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연결고리 끊는 방법은 손 씻기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보기 틀렸고 2번 보기가 정답이네요. 알코올 손소독 후 등 마사지를 해준 뒤 다시 알코올 손소독을 실시한다. 자, 내과적 무균술로 내과적 손 씻기를 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소독을 합니다. 등 마사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애프터 손소독을 다시 한다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기에 환자 접촉 시마다 외과적 손 씻기를 한다가 아니다. 뭐죠? 내과적 손 씻기를 한다요. 여러분, 내과적 손 씻기는요, 손끝과 팔꿈치의 기준에서 손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외과적 손 씻기는 로봇 팔처럼 들고 있는 거예요. 손끝이 팔꿈치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과적 손 씻기는요, 수술실에서 하는 손 씻기를 생각하셔야 되고, 환자 접촉 시마다 하는 손 씻기는 내과적 손 씻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멸균 물품을 다루는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물품을 다루기 전. 그리고 손에 상처가 있으면 약 바르고 합니다. 자, 정답은 2번. 47번. 수혈 전 두 간호사가 혈액형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물었어요. 자, 우리 수혈하기 전에 간호사 2명이 혈액형을 확인한 다음에 환자한테 확인하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컨디션이 변할 만한 어떤 처치를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뭘 확인해야 되나요? 4가지. 활력 징후, 호흡, 체온, 맥박, 혈압을 확인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확인하고 수혈을 했을 때 환자에게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매번 확인하는 게 이 4가지를 확인합니다. 자, 48번. 치료 방법과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걸 물었어요. 정답은 그쵸, 2번이고요. 절대 안정 1번 보기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절대 안정은 여러분 화장실 이용 가능할까요? 일단 여러분 침상 안정이라고 하면 침상에서 쉬다가 화장실 가는 거 할 수 있는데, 절대 안정이라고 하면은요, 소변기를 침상에서 써야 돼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양치질도 안 되고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 절대 안정이라고 하고요. 목욕도 못 하고요. 면회도 안 되고 이런 식 써야 돼요. 자, 1번에는 절대 안정도 같이 기억하는 걸로 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보기에 있는 방사선 요법은 악성 종양 치료에 쓰입니다. 자, 그럼 식이요법, 약물 섭취를 조절한다? 아니죠. 약물 섭취를 조절하는 건 약물요법인 거죠. 자, 그 다음 심리요법은 뭘까요? 자, 여러분 심리요법은요, 우리가 양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환자에게 이 약에 대해서 기대하는 효과를 설명해주고 진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상을 가지고 있는 가짜 약으로 심리 효과를 기대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 심리요법이에요. 자, 플라세보를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9번. 항암제 투여 중인 암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물었어요. 항암제를 투여하는 암 환자는요, 면역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보호적 격리해야 되는 역경비거든요. 정답은 1번, 감염 예방입니다. 50번.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 인자로 옳은 것. 여러분, 동맥경화증은요, 동맥이 지금 뭔가 딱딱해져서 내부에 비좁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살도 찌면 안 되고요. 뭔가 조절해야 될 게 많은데 핵심은요, 술도 줄여야 되고요. 담배도 피면 안 돼요. 정답. 이 중에서 위험 인자 찾아보시면 나머지는 잘하고 있는데 얘만 위험한 거 보이시죠? 흡연. 위험 인자는 이 중에서 흡연이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51번으로 넘어가면서 노인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노인간호 여러분 시험 문제가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처음 강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처음 받은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기출문제 현황을 봤을 때 0문제였던 적이 있었어요. 노인간호가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중반쯤 문제의 노인간호는 한 문제도 안 나온 적이 있었대요. 하지만 지금 2010년 후반부터 그냥 문제가 개수가 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맡았을 때 노인간호 문제가 그래도 4~5개는 나온다라고 보였거든요.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좀 증가할 것 같아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간호는 공부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노인 문제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잘 보세요. 노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답은 3번이고요. 보기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자신감, 일단 여러분 위축될 수 있어요. 소득이 줄었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배우자가 없을 확률이 높고, 그럼 자신감은 떨어질 확률이 높죠. 자,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지 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을 시켜주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거든요. 자,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현재 문제이고, 그리고 4번 보기에 주된 사망 원인이 사고이다. 아니죠.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안정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52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노인 인구 증가할 때 따라오는 다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1번 보기 출생률 사망률 모두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량 개선과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 늘어났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자, 급성질환 증가하고 만성질환 감소했다. 두 개 반대로 바꾸세요. 만성질환이 증가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보건교육이 중요해요. 자, 세계화에 따라서 다문화 사회가 진전됐다.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자, 5번에 성인 사망률 증가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자, 이것도 다른 내용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3번 노화로 인한 청각 변화와 간호보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단 노인은요 청력 손실이 있어요. 그리고 고음 장애부터 생겨요. 고음을 감지하는 장애부터 생겨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노인에게 말을 할 때는 중저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데 중저음으로 말하긴 말하는데 발음을, 자음을 또박또박하게 발음해줘야 되고요. 그 와중에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는 크게 말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볼게요. 자, 1번 저음 아니라 아까 고음 장애부터 생긴다고 했죠. 고음 감지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자, 노인성 난청은 뇌신경의 퇴행으로 생기나요? 아니죠. 자, 일단 뇌신경의 번호도 틀렸어요. 자, 뇌신경은 청신경은요 8번 신경이고요. 6번 신경은 눈이에요, 눈. 자, 그래서 2번 보기는 설명 자체도 틀렸고, 3번 천천히 또박또박까지는 맞는데 낮은 음으로 말한다고 했죠? 틀렸고, 듣는 연습을 위해 보청기 사용을 피한다? 아니요. 연습 필요하면 합니다. 자, 4번도 틀렸고, 전화 목소리는 크고 분명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네요. 54번. 노인과 면담할 때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태도로 옳은 것. 여러분, 면담은 보건교육에서 중요하게 배우셨는데요. 노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노인간호로 나왔지, 노인이라는 글자가 빠지면 이 문제는 보건교육의 문제예요. 자, 일단 면담할 때 주의사항은 여러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면담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경청해줘야 되고요. 다그치거나 비난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준다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 멈추고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이 멈추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과 면담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태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보건교육 때 공부하셨던 거를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반응은 느리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접근한다. 자, 여러분 청력이 당연히 약해지는데 귀에 대고 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자음 발음을 또렷하게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화제를 바꾼다가 아니라 화제를 바꾸는데 방법이 있었어요. 질문을 통해서 다시 질문에서 원점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을 끊는 게 아니라 다 들어준다예요. 그래서 면담은 여러 차례 나눠 한다? 자,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요, 집중 있게 하는 게 좋고요. 긴 문장으로 대화하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5번.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절 위험이 커지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건 정답은 2번이고요. 뼈의 광물질이 줄어들고 뼈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자, 특히 여성 노인은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서부터 더 이런 위험 확률이 높아져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은
일단 심혈관계 질환 유병률 높습니다. 병 가지고 있는 비율을 말하는 높습니다. 유병률 높고요. 척추 측만증이 흔하다? 아니죠? 자, 3번. 노인 질병과 장애는 만성적이며 복합적이며 장기 관리가 필요하다. 오, 정답이네요. 노인 질병은 이게 노화로 인한 질병인지 노화가 아니라 정말 질병인지 일단 구분을 잘 해야 되고, 만성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통증 감각은 둔해집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57번.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노화가 되면은요, 신체는요, 기초 대사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줄었는데 예전에 성인 때처럼 열량을 많이 먹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 체중이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이 따라올 수 있어요. 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한다가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은 바꾸시는데 3번 보기를 보면, 자, 2번 보기에 혈관 저항은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갈 거고 3번 보기에서 기도 청소율이 증가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별표 치세요. 자, 기도 청소율이 증가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기도 청소율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기관지에서 뭔가 음식이 꼈어요. 근데 원래 거기 껴있으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공기가 흘러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지금 여러분 가래가 껴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을 통해서 뭔가 밀어내려는 노력을 하시죠? 그런 걸 청소율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기도 청소가 잘 된다. 스스로 노력한다. 자, 노인이 되면요, 가래나 기침이 잘 안 돼요. 자, 기도 청소율이 떨어집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요. 자, 렘 수면은 일정하지만 비렘 수면이 길어져.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일단 앞에 거를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요, 수면의 질은 노인연기가 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져요. 렘 수면이 사실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둘 다 일정하지만 주기의 개수는 일정하지만 이 주기 중에서 비렘 수면의 3, 4단계가 퀄리티가 좋은 수면의 단계인데 이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 수면 시간이 전체 줄고 퀄리티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노인간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간호의 수면간호를 또 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수면간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를 잘 물어봅니다. 자, 계속 같이 보도록 할게요. 58번. 노화로 인한 성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성적 욕구는 항상 똑같다. 자, 59번. 무릎 골관절염에 있는 노인에게 알맞은 간호 보조 활동을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무릎 골관절염이 있을 때는 일단은 체중 부하가 좀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리를 쪼그리고 있는다거나 구부리고 있는 건 안 좋고, 운동을 하더라도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수중에서 떠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보시면 5번이죠.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수영을 피한다가 아니라요,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중 운동은요, 물에 떠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60번. 노인에게 섭취가 권장되는 영양소. 여러분, 이 중에서 노인이 먹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안 보이시죠? 그쵸? 칼슘입니다. 단당류, 혈당이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안 되고, 카페인, 밤에 잘 못 자기 때문에 안 되고, 포화지방, 자, 혈관에 침착되기 때문에 혈압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안 되고, 고열량 식품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정답은 3번. 자, 61번. 삼킴곤란, 연하곤란이 있는 노인에게 알맞은 음식. 자, 이것도 별표 치시고요. 노인간호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이고, 실기 문제 35문제하고 붙어가지고 잘 나와요. 자, 일단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곤란의 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리고 정답은 4번의 연두부 정도의 점도의 음식. 자, 그 정도의 약간 숟가락으로 약간 몰칵 누르는 느낌? 그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하곤란의 연자, 연두부의 연자에 동그라미 쳐서 여러분 외우시고요. 이 환자에 주는 이 음식의 형태는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연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연자를 동그라미를 3번을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연하곤란 삼키는 거 곤란한 사람, 연하곤란일 때는 연두부 같은 연식을 먹는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식을 최근 국시 문제에서 잘 익은 바나나를 연식의 예시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과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찾으러 가는 게 있었거든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2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호흡의 변화로 옳은 것. 자, 아까 우리 기도 청소율을 얘기하면서 노년기가 되면 기침도 잘 못하게 되고 가래도 잘 뱉어내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기도 청소율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자, 그걸 기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호흡이 변할까요? 일단 뭔가 다 쇠퇴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럼 단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에 잔류 공기량과 기능적 잔기량이 감소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잔류 공기량 증가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숨 쉴 때 폐활량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남아있는 공기량이 적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공기량이 많다라는 건 효율적으로 교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을 쉬어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뜻인 거고, 기능적 잔기량도 마찬가지 내용이거든요.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호흡할 때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자, 기능적 잔기량이 증가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흉곽의 전후직경 변합니다. 자, 그리고 폐포의 탄력성 감소해요. 그리고 폐활량 감소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노년기 때는 어떤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합병증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게 폐합병증이 많이 와요. 대표적으로 무기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63번.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 일단 요실금이 있는 노인에서 핵심은요, 셀프가 가능하냐를 봐야 돼요. 이게 실무 문제로도 잘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는 배뇨에서 자가 배뇨가 핵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화장실을 가는 게 핵심인데 화장실을 스스로 못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도와줄 때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한다거나 배변기를 갖다 대어준다거나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일단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위한 보조는 일단 이 사람이 셀프로 간다라는 거를 의도로 물어본 질문 같아요. 자, 일단 1번 보기부터 보시면 낮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요실금이 있는 노인에게서는 수분 섭취를 절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를 오히려 더 권장해요. 그래서 방광을 채워서 요일을 느끼고 소변을 보는 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1번은 수분 섭취 제한하는 거 절대로 낮에 안 하고요. 대신에 잠들기 직전에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요. 왜냐하면 수분 섭취는 장려를 하긴 하는데 잠자기 전에 2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장려하게 되면 밤중에 잠자다가 소변 때문에 잠을 깰 수 있게 되고, 깼기 때문에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게 되고, 또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낮에는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케겔 운동을 하도록 돕니다. 정답이죠. 자, 그 주변에, 요도 주변에 있는 근육을 탄력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케겔 운동을 하도록 돕니다. 정답이고,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보게 한다. 절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의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카페인 섭취를 권장한다?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고, 뒤에서 이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64번. 노인의 수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노인 수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요실금, 그리고 수면 변화, 그리고 노인의 입맛, 이런 거 잘 물어보거든요. 노인의 수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여러분, 일단 잠 잘 못 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렘 수면이 증가한다? 아니요, 감소합니다. 그리고 낮잠은 증가해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물어본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낮잠을 자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워서 산책시켜야 돼요. 그러면 밤에 잘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잔다라는 건 밤을 그 수면 장애를 겪는다는 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낮잠은 줄어든다가 아니라 노인은 낮잠을 좀 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밤중 수면의 장애를 겪게 돼요. 그리고 한 번 잠들면 쉽게 깨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그리고 4번, 숙면이 어려워진다. 정답이네요. 자, 수면의 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비렘 수면부터 해서 렘 수면까지 있었는데, 렘 수면까지의 수면의 주기는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그 수면 중에서 퀄리티 좋은 3, 4단계 비렘 수면에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몸이 회복해야 되고 중요한 주기가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면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수면의 퀄리티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숙면이 어려워진다. 65번, 노화로 인한 시각 변화로 옳은 것. 자, 여러분, 시각 변화 분명히 안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눈부심이 증가해요.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보기 지문 다 바꿔서 공부하시면 돼요. 각막 반사 감소한다. 눈물 생성, 눈물 건조해져요. 눈 건조해져요. 그리고 동공 크기 작아진다.
그리고 수정체 탄력성 감소한다. 그리고 수정체가 혼탁해진다고 그랬죠? 그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백내장. 자, 그 다음 66번. 노인 환자의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노인 환자는요, 피부 너무 건조해요. 여러분, 건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물도 많이 먹고, 여러분 화장품 바르실 때, 원래는 여러분 잘 안 바르던 분들도 겨울에 건조하면은 오일 바르잖아요. 기름류 바르잖아요. 노인 피부는 기름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얼마마다 했던가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미지근한 물 목욕하는 거 잘한 거고요. 2번, 목욕 후에 오일 크림, 로션. 너무 잘한 거네요. 정답이고. 3번, 비누를 사용해 깨끗이 씻는다. 비누를 쓰면 여러분 기름을 제거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비누를 쓰게 되면 건조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들은 비누 쓰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지만 지문 자체가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라고 딱 전제 조건을 물어봤기 때문에 비누를 쓴다라는 건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아니고요. 4번 보기 보시면 등 마사지는 알코올로 한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등 마사지 알코올 아니에요? 아니죠. 알코올로 목욕했던 거는 여러분 치료적으로 해열 목적으로 했던 그 알코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등 마사지 때 쓰는 건 여러분 크림이나 글리세린이나 오일 같은 기름류로 합니다. 자, 알코올로는 하는 게 우리는 알코올 마사지라고 표현했지만 그 알코올 마사지가 해열 목적으로 하는 닦아주는 알코올 마사지였고요. 농도 기억나시죠? 자, 그렇죠. 30에서 50%의 농도로 씁니다. 목욕은 얼마마다 한다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자주 하면 건조하다예요. 자, 67번. 노인의 피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 노인은 피부 관리 어떻게 한다고요? 건조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쭉 다 읽어보시면 정답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5번이죠. 발톱은 일자로 깎습니다. 하지만 발톱이 너무 두꺼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약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을 때는 약간 몰캉하게 잘리잖아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또는 온수에 담갔다가 부드러워졌을 때 일자로 깎는다. 자, 나머지는 반대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8번.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목을 한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에 발적이 생겼다. 적절한 간호를 물어봤어요. 이거 여러분 별표입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목을 했다면 잘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괄호 쳐놓으시고요. 없어도 답은 똑같아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목을 안 했다라는 게 뭐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 환자의 천골 부위에 발적을 발견했다라는 건 욕창의 사인이거든요. 욕창이 잘 생기는 자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앙와이로 하늘 보고 누운 채 위에서 욕창은 주로 생기는 곳이 여러분 천골과 견갑골이 잘 생겨요. 자, 그 욕창이 생겼다 사인이 발적이거든요. 자, 지금 발적은 빨그스름한 게 보인 거고요. 몇 시간이 지나면 얘가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요. 그 첫 사인을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발적을 발견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에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인데 여러분 4번 보기에는 고무링 대준다.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무링은요. 그 링 주변으로 피부를 더 압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고무링을 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진동을 갖고 오는 그 물침대 같은 거 있죠. 공기침대. 그런 거 쓰는 거는 맞지만 고무링을 대주면 오히려 더 자극됩니다. 더 압박을 더 심하게 줄 수 있어요. 자, 욕창은 영양분 공급 안 되고 오랜 시간 장시간 압력 받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력 때문에 고무링은 틀렸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69번. 노인의 영양 섭취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 자, 여러분 노인 영양 섭취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했고요. 변비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보기 지문을 맞춰보시면 정답은 5번이고요. 식이섬유는 권장하고요. 수분 섭취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철분제 복용을 금한다? 아니요. 철분제는 빈혈 때문에 먹기는 해요. 금하지는 않아요. 자, 고칼로리 고지방 하게 되면은 여러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전부 다 살쪄요. 그러면 만성 질병 생기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70번. 노인 환자가 요즘 입맛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주된 이유로 옳은 것. 여러분 노인 환자의 이 입맛을 설명하려고 우리가 해부생리 때 그걸 배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개수가 줄어든다고 했던 거 그거 뭐였죠? 맛봉우리, 미뢰.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노인 환자의 입맛을 돋궈주는 간호가 중요한데 식기를 화려하게 한다거나 식사하는 분위기를 뭐 좋게 한다거나 이런 간호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향신료를 우리가 쓰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입맛을 돋궈주는, 풍미를 돋궈주는 거는 해는 건 오케이지만 거기에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식탁에 두는 거는 틀린 간호예요. 입맛 돋궈주는 간호 중요하고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유쾌하지 않은 시술은 하지 않고 통증을 주는 일을 줄이며, 그리고 필요하면 진통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강 간호를 해주면 입맛을 돋궈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구강 간호의 내용까지 해서 노인 간호에 입맛 돋궈주는 간호 중요하다고 했고, 자, 71번. 치매 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올바른 대처를 물어봤어요. 자, 이건 여러분 주의를 돌려야 돼요. 주의 돌리는 방법 중에 보기 지문 중에서 괜찮은 걸 찾아보시면 정답이 4번이죠.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본다. 자, 72번. 갱년기 여성의 올바른 식사요법은, 여러분 갱년기 여성은 일단 여러분 체중을 적절히 유지할 게 필요한데요. 많이 나가도 문제고 적게 나가도 문제예요. 자, 일단 여러분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으면서부터, 폐경을 맞으면서부터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뼈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병리적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부갑상샘 항진증에 겪게 된다고 하면은 더 뼈가 취약해져요. 일단 뼈는 골다공증에 취약해진 상태에서 부갑상샘 호르몬이 항진이 되면 뼛속에 있는 칼슘이 혈중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뼈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이 중요한데 적게 나가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많게 나가게 돼도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뼈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내용과 칼로리를 적절히 먹어야 되는 내용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정답은 4번이죠. 비타민과 미네랄을 늘린다.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은 특히 비타민 D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 그리고 미네랄을 늘린다. 미네랄에서는 칼슘을 말하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73번. 노인에게 영양 결핍이 생기기 쉬운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수분량이 줄어들고 갈증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반대로 바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씹고 특히 삼키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은 씹는 능력, 삼키는 능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살에 들릴 위험이 높아요. 아까 연하곤란 우리 같이 봤었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74번. 나이가 들면서 특정 영양소가 줄어 뼈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 영양소는 뭔가? 아까 뼈 튼튼하게 해줬던 그 비타민 D는 결국 칼슘 때문에 중요했었거든요. 정답은 1번. 칼슘입니다. 자, 75번. 폐경 후 초기 5년간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었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자, 76번. 침이 적고 입이 자주 마르다고 호소하는 70대 노인에게 적절한 간호를 물었어요. 자,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량씩 먹어야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침이 적고 입이 자주 마르다고 호소할 때는 물을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한다. 자, 그럼 다음 번호 77번. 노화로 인한 위장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여러분 노화가 됐을 때 위장관계는요, 연동운동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치주질환, 잇몸질환은 청소년보다 많아집니다. 연동운동 잘 안 된다고 해요. 소화가 더딜 거예요. 자, 3번. 타액분비 저하,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단맛은 감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식탁 위에 입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소금하고 설탕을 올려놓게 되면 단맛이 안 느껴지는데 또 넣게 되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넣었던 것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입맛 돋궈주는 간호할 때 식탁 위에, 자, 소금하고 설탕 올려놓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맛은 느끼는 감지 기능이 떨어져요. 자, 4번이 답이네요. 치아 문제로 식사 곤란과 영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에 복용 약물이 대사를 촉진해 음식 섭취가 과해진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대사 능력에서 아까 우리 봐야 되는 내용은 있어요. 복용 약물이 대사를 촉진한다라는 건 일단 설명할 게 조금 있는데 음식과는 상관이 없고요. 약물 대사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성인 때보다 노인 때는요, 약물을요, 절반이나 3분의 1로 용량을 줄여서 줍니다. 음식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중요해서 한번 제가 언급했어요. 자, 78번으로 넘어가서 노인의 영양 섭취에 영향을 주는 신체 변화로 옳은 것. 자, 정답을 쭉 다 읽어보시면 정답은 5번이죠. 연동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했고, 음식 냄새 둔하고요, 갈증 반응이 더디고, 침 분비 감소하고 단맛 감각 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79번. 노화로 인한 신경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노화가 되면은요, 신경계는요, 점점 반응이 쇠퇴해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전부 다 바꿔서 공부하시고요. 자, 수면 시간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면 간호 시험을 물어본다고 했어요. 수면 간호는 시험에 잘 나올 만큼 그만큼 수면이 안 좋다 내용이고, 신경 전달 물질 감소합니다. 자, 79번 넘어가서 80번. 드디어 여성 노인이 나왔네요. 여성 노인에게 요실금이 쉽게 생기는 원인은요, 여러분, 불수의적인 방광 수축의 증가가 정답이고요. 나머지 다 보시면 방광 용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주머니가 작아지면 더 물이 금방 차는 걸 느끼겠죠? 자, 쉽게 생기는 이유는요, 1번 틀렸고, 요도전막 비유가 아니에요. 반대로 바꾸시고, 사고치 수 증가도 안 됩니다. 증가 아닙니다. 요도조인근 증가도 아니에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81번. 노인 와상 환자의 요실금을 조절하기 위한 간단한 간호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일단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 와상 환자면 요실금이 있지만 욕창이 있다는 말은 현재 없거든요. 욕창이 없기 때문에 소변줄을 꽂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상 환자의 요실금은요, 화장실을 셀프로 못 가니까 배변기를 갖다 줘야 돼요, 병실로. 그래서 소변기를 갖다 대주는데 규칙적으로 소변기를 갖다 대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항상 변기를 대어주는 거 아니고 2번에 있는 유치도관, 정체도관을 삽입한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즉 와상에 요실금에 욕창이 있었을 때는 유치도뇨관을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기저귀 사용한다. 틀렸고, 무조건 변기 갖다 대주는 게 핵심이고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따뜻한 변기를 해준다. 그리고 대퇴부를 문질러준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워서 보면 소변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한 자세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모든 게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돼야지 소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변간호 도와주는 건 배뇨간호 중요하고요. 자, 실수를 하더라도요, 절대로 엄하게 주의를 주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2번. 노인 환자의 비뇨기 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같은 내용으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잠자기 전에 수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알코올 커피도 자, 카페인이 많기 때문에요, 교감신경 흥분시키거든요. 그럼 소변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제한해야 돼요. 섭취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실금 예방을 위해서 수분은 하루에 3000cc를 권장하고요. 갈증이 없으면 수분을 제한한다? 여러분, 수분 제한 절대로 안 한다고 했죠. 정답은 1번이고요. 83번. 노인 환자의 요실금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거 딱 정리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와상 상태에서 요실금이 있고 욕창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유치도뇨관을 삽관합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에 이응에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러분 공부하세요. 와상의 이응, 요실금의 이응, 욕창의 이응, 유치도뇨관의 이응. 여러분 유치도뇨관은 방광에다가 소변줄에 풍선을 불어서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방광에 소변이 차면 자동으로 소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유치도뇨관이라고 우리 했죠. 자, 그러면 84번. 부동노인 환자가 유치도관 제거 후 갑자기 실금이 생겼을 때 간호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아까 우리 유치도관은 방광에 풍선을 불어서 도관의 끝에다가 풍선을 불어서 빠지지 않도록 걸어 놓는 거거든요. 소변이 모이기만 하면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걸 느끼기도 전에 소변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관을 제거하고 나면 요일을 갑자기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금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규칙적으로 소변기를 갖다 대준다이고요. 실제로는 도뇨관을 갑자기 제거하는 게 아니라 도뇨관을 제거하기 전에 그 도뇨관에 보면 잠금 장치가 있어요. 잠금 장치를 일정한 시간 잠궜다가 요일을 느끼면 풀어주고 소변 내보내고, 또 잠궜다가 요일을 느끼면 풀어서 내보내고 하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도뇨관을 제거하면 이렇게 실금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85번으로 할게요. 85번에 노년성 난청이 있는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 자, 난청이 있으면 여러분 제스처를 취해서 의사 전달을 잘 하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86번. 노인의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노인의 우울증은요, 단순히 이걸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게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그때
흔한 정신심리질환으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노인의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87번. 기억장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단 노인은요, 옛날 거는 기억을 잘하고요. 최근 건 잘 기억을 못해요. 그걸 장기 기억은 증가하고 단기 기억은 감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항상 질병과 연관되어 나타나진 않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울이나 뇌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노인이 양로원보다 더 심하다고 했는데요. 순서를 바꾸세요. 노인이 양로원에 있다. 자, 노인이 집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이 적고요. 기억장애가 조금 더 낮대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의료복지기관을 만들 때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할 때 재가급여를 선호하는 게 이런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럼 다음 88번으로 넘어가서 자살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간호보조활동. 자,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자, 노인이 자살의 사인을 보낸다. 의미 있는 물건을 나눠준다거나 갑자기 인사를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노인에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살의 의도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요. 주변에 위험한 거 치우고 혼자 두면 안 돼요. 자, 그럼 89번. 시력이 떨어진 노인의 병실 환경 조성 시 유의할 점을 물어봤네요. 자, 여러분, 병실에서 노인이 시력이 떨어졌으면요.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90번. 무릎 관절염이 있는 통증이 있는 노인에게 심폐기능과 근력 유지를 위해 적절한 운동을 물어봤어요. 자, 아까 우리 체중의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다 했기 때문에 그 체중 부하를 물속에서 덜어준다고 했죠. 수중 운동이 정답입니다. 4번이고요. 자, 치매 노인이 계속 식사를 요구할 때 간호조무사가 할 바람직한 말이나 행동을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 식사 요구할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기다리시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반대로 또 질문도 있었죠. 밥 먹은 것을 잊고 자꾸 밥을 달라고 보챌 때는 어떻게 되나요? 밥 먹을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다음 번호로 볼까요? 자살 징후가 있는 노인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했죠? 자살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그리고 조용히 두는 게 아니라요. 혼자 두게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이 있게 만들고요. 주변에 위험한 거를 치워줘야 됩니다. 자, 93번. 수면제 복용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노인의 낙상 예방 간호로 옳은 거. 여러분, 낙상 간호 우리 아까 초기에 풀었던 문제잖아요. 낙상 간호의 핵심은요. 휠체어 타고 있을 때는 휠체어가 잘 굴러가야 되지만 휠체어를 쓰지 않고 세워놓을 때는 잠금 장치를 걸었어야 됐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침상에 난간을 올려놨었고 쓰지 않을 때는 침상 난간을 내렸거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번 보기처럼 앉거나 일어설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해야 되고요. 신체 보호대는 필요하면 쓰지만 반드시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도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동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럼 94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 포인트인데요. 낙상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입맛 돋구는 거, 수면간호, 요실금, 그리고 낙상. 자, 낙상은 여러분 예전에 낙상을 한번 경험을 했으면 일단 몸이 위축이 돼서 균형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낙상의 경험은 지금 낙상의 고위험군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4번이 답입니다.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는 다시 겪을 확률이 높다. 자, 95번. 수면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 자, 우리 낮에 졸고 있으면 그 노인 깨워서 산책시킨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보조활동으로 답을 찾아보시면 정답은 3번이죠. 잠자기 전에 운동은 잠을 깨우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낮에 운동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적절한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즘은 햇빛을 보는 게 밤중에 수면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간호도 하고 있어요. 96번. 장기간 치매 환자를 돌봐온 가족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간호조무사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물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4번이죠.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제안한다. 자, 그럼 97번. 치매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할 때 바람직한 방법은? 자, 치매 환자는 복잡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워해서 불안하게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자, 그럼 98번. 노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을 물었네요. 자, 여러분, 앞에서 쳐다보고 말해야 되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 되고요. 아까 고음 감지의 기능이 장애부터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중저음으로 자음을 또렷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질문하고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정답은 4번. 경청하여 신뢰를 형성하고 불안감을 줄인다. 자, 그럼 99번. 위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자, 우리는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종이에요. 자,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머리카락, 수염, 손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는 상태, 고장이 난 보청기, 금이 간 안경 착용, 계절에 맞지 않고 세탁하지 않은 의복 착용. 자, 지금 이거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을 방치한 거죠. 방임이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 100번. 치매 환자가 밥에 독약을 넣었으니 안 먹겠다고 할 때 간호조무사의 바람직한 대처. 국시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자, 이럴 때는 정답은 단순합니다.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믿고 먹어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100분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노인간호 문제는 알고 보면 뉴스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들로 잘 나올 수 있어요. 간호관리는 여러분 간호조무사 직종에서 직업적 윤리와 업무의 직무 한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물어보니까 요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 포인트 한번 짚어서 다시 보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해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